남아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었다? 네, 이름만 바뀌었고 그 정보조직법도 지금 개정된 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검찰청 해제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안 바뀌었어요.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정부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자세히 보면 바뀐 건 이름뿐입니다. 여전히 검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문장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조차 검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과연 개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의 재등장입니까? 네. 이건 법원이 모르겠어요. 이제 검찰개혁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사법개혁.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사법부를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그 과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논의는 상당 부분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네. 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안을 어떻게 확정해야 될지 내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판결이 누적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인심 구석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조사했군요. 조사했으면 이제는 풀어도 되겠네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 그냥 같은 판결이겠죠. 같은 결정이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마치 윤석열의 인신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처럼 이준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곧 풀려나기도 하고 곧 이런 결정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남기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좀 오히려 사법개혁의 동력이라기보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일단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에 대해서 또 이준석에 대해서 왜 이런 케이스는 왜 여기서만 나오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고 일단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대로 추석 귀향 전에 검찰청 폐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직 검찰 고위직위 위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특검 파견 검사들도 집단 행동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 기득권 지키기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또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갈 길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우려할 점이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려할 점이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었다? 네, 이름만 바뀌었고 그 정보조직법도 지금 개정된 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검찰청 해제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안 바뀌었어요. 예.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검찰청 옛날에 검찰청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검찰청은 무슨 사무를 관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있는 외청들이나 주로 기관들이 어떤 사무를 관장하는지에 대해서 기재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치안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검찰청은 어떻게 규정돼 있었을까요? 검찰청? 이제 치안에 대한 사무를 경찰청이 하는 거 다른 것들은 다 자기 직무가 있으니까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 이런 식으로 돼 있던지 공전에 그렇게 돼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정보조직법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검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청이 경찰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인가? 그건 또한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검사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검찰청만. 네. 검사.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를 국가에서 돌봐줘야 되고 약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의 직무는 뭔가 이제 천부 인권처럼 자연 기본권처럼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할 때 이거 이름은 검찰청으로 해도 된다. 차라리. 근데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법을 바꿨어요. 법을 이제 공소제기만 하니까 공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래야지 수사가 분리된다. 왜 검사가 어떤 조직인데 검사에 대한 업무를 검사 돌봐주려고 그러면 검찰청 만드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서 거의 발의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거의 만장일치로 해서 의견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다시 검사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제가 이제 검찰개혁 특위 있었기 때문에 추적을 해봤어요. 누가 바꾸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바꿨는지.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우리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꼭 통과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다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통과가 다시 검사를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누가 바꿨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모른대요. 그럼 말이 돼요? 누가 바꿨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 저도 이제 제가 무슨 이거 조사나 이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국회의원들 다 물어보고 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관여했던 국회의원들은 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청이 검찰청의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뀐 상태입니다. 법만 봐서. 물론 이게 이후에 어떤 이후에 검찰 개혁을 한다니까. 1년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실제로 제대로 반영이 되고 네. 그다음에 검사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들이 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은 이거를 어떻다라고 판단한 게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이름만 바뀐 상태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에요. 폐지된 것도 아니에요. 이름은 진짜 말 그대로 이름 바뀌었어요. 검찰청이라는 것만 사라지고 공소청이 여전히 검사에 대한 사고를 한다는 것이고 저는 검사에 대한 사고가 뭔지 여전히 모르겠어요. 검사에 대한 사무.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이상해라고 생각하면 경찰청이 경찰에 대한 사무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돌려가지고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보면 예. 모든 것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 관청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검찰청은 검사에 대한 사무예요. 검사를 돌봐주는. 말이 돌봐주는 진짜 그런 역할을 하라.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까지 얼마나 검사가 특별 지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인데 그거를 모르고 넘어갔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문제입니다라고 지적이 됐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결의해서 의견을 공시로 넘겼는데 그게 원상복귀 되면서 누가 바꿨는지를 민주당이 모른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예. 검찰 개혁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검찰 쪽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네. 국민들이 이름만 생각했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이 부분은 슬그머니 원상복귀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부주식법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죠. 이게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많이 된 걸로 생각해서 보안 수사권 그 얘기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거기에 공소에 대한 기관이라고 했으면 수사에 빠지잖아요. 아예 빠지니까 사실은 그래서 공소에 대한 기관 여기 박아라. 그래야지 보안 수사권이건 뭐고 정리가 된다. 그런데 그걸 검사로 바꾼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논의가 최종적으로 사실은 가장 핵심 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미뤄둔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아직 첫 단계를 첫 단추를 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대로다. 네.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마음 놓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이건 이 문제는. 그렇죠. 이제 사실 이름 바꾸는 거밖에 안 됐어요. 시작했다고 할 수 있나? 아까 저한테 그런 물으셨잖아요. 네. 시작했다고 볼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계속 따져 묻고 살펴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청, 그러니까 공소 쪽으로 가는 걸 해놨는데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근데 우리가 검찰 개혁을 또 해낼 수 있는 거 완벽하게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지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 국무총리 산하 추진단이라는 게 만들어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검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거라서 소문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켜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의 관련 부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진행한다. 여건이 좋은데 검찰청 이외에는 아예 파견도 아직 요청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경찰이니 이런 데는 아무도 파견 요청을 안 닿기 때문에 지금 그 추진단은 검사만 와 있어요.
이대로 이대로 되면 검사들이 검찰 개혁한다고 또 할 겁니다. 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저기 정부조직법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예. 예, 뭐 검사에 대한 사무라는 건 저는 사실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뭐 그건 뭐 실무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검사들이 지금 와서 검사들만 와 있거든요. 네. 좀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찾아보면 나옵니다. 지금 경찰이나 이거는 아예 요청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되면 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나서는 게 되는데 지금 검사들 얼마 전에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지 청문회 날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득권이 이게 강하고요. 지금 마치 민주당이나 정부가 검찰 개혁에 매우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습니다. 이게 기득권하고 연결돼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최재현 검사, 엄희준 검사 정말 청문회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생생한데 그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사실상 검찰 개혁 추진단에 파견 검사들이 가 있다. 지금 뭐 김건희 특검에도 파견 검사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있는 파견 검사들은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특검에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냐. 이제 그런 항명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네.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만든 검찰 개혁 추진단에는 검사들이 파견 가 있다. 근데 검사들만 파견 가 있다. 이런 점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정신이 확 드네요. 오늘 우리 변호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검찰 개혁 마음 놓을 수 없다. 끝까지 이거 참 질기고 긴 싸움이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한편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은정 지검장 간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실게요.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장관님? 예,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개혁 오적 발언을 해서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좀 경고 멘트를 좀 들었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검찰청 폐지되는데 그 검찰청 폐지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검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것은 잘못됐다.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거의 이것이야말로 항명이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폐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폐악질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검찰청이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한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저는 검찰이 뭐 뿌린 대로 거뒀다.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상할 바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권한대행이라든지 특히 지금 뭐 이프로스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같은 뭐 이제 임은정 검사장에게 했던 그 경고 이상의 경고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좀 아쉽죠. 왜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인 거고 한 번 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검사들은 유독 어떤 검사들이든 마찬가지로 왜 질서 체계를 어지럽히는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명령, 그죠? 부당한 명령에는 당연히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내부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장관하고 따로 독대를 신청하던가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외부에다 대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뭐 정권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또 검찰 개혁에 힘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네, SNS에 올렸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둘의 개혁
방향에 대한 뭐 시각이 다르다고는 물론 볼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대립 구조로 인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약간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리더십은 검찰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지금. 저기 뭐 아직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검찰 지금 저 법무부 내부에서 그러니까 차관급 이하 법무부의 모든 주요 공무원들이 전부 검찰 편이고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통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검찰개혁위원회 하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와서 검찰 쪽에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검찰 차관도 왔었고요.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정중하긴 했지만 다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얼굴 비교는 전혀 없이 그냥 정중하게 얘기는 했지만 딱 들으면서 이게 저 어쨌든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데 차관 이하 뭐 중요 직급이 와서 얘기하는 건데 저게 저 모두가 입 맞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쪽이면 정성호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어떻게 뭐를 챙겼다거나 문제를 지적했다거나 했다는 얘기는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나 검찰이라는 조직 내에서는 그 조직 내에서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죠. 네. 따라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검찰개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개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뭐 했죠?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지금 그 얘기를 이 방송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법무부장이 뭐 했습니까? 뭐 했냐면 찾아보면 그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 정치라고 불렀던 것 중에 법령을 일부 정리한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이제까지 이분이 한 게 없고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이문정 검사의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뭐 할 얘기가 있지만 그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지적을 했습니다. 했다면 지금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까지 제가 이제 관련 소송도 해왔으니까 전공로나 아니면 전교조 시국선 이런 사건 했었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다 집단행위 금지로 걸어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난리가 났고 그랬던 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고 징계해야 되는 사안인데 덮고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에게 매우 따뜻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특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검찰총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쪽에 있어서는 좀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법조 삼거리 함께해 주신 신유진, 전원규, 김필성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